참 용산 자체가 밀정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김영석 원장이 임기가 3년입니다. 본인 말로 임기 채우겠다고 오늘 또 공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논란이 많고 광복회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후손들도 우리 절대로 안 간다 행사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럼 만약에요 이 사람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민족 그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 독립균형관은 독립균형관 법이 있거든요. 네. 독립균형 법에 뭐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세 침략, 그 일제 제국주의 침략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 발간한 친일명사전 재검토하겠다는 거 플러스 4.3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도 다시 봐야 되겠다. 5.18 조사위원회 관련된 것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했던 200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자료도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밖에서 하시라 이거죠.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연구소 이사장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 세금 받아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일을 안 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고 혈세 낭비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일 인명사전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김 의원님 이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정말 친일 안 했는데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김영석 관장의 말과도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김영석 관장이 그랬어요. 나는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과거에도 너 밀정이냐 그러면은 밀정이라고 대답한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의 등재가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서 뭐 그렇게 놀라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이 보임된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은 범위까지도 가장 먼저 일성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겠다는 일이 이거 자체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독립 정신 제고라는 그 일에는 관심 없이 아주 특수하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맥락이 이런 맥락들이겠죠. 제가 친일인명사전 만든 단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친일인명사전은 이제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인명사전이에요. 사전, 딕셔너리예요. 평전이 아니에요. 평전은 그 글쓴이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게 평전이지만 우리 사전이기 때문에 4,389명의 행적을 1차 사료 뭐 증언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자서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1차 사료에 나와 있는 것만 넣었거든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김영석 씨가 주장하는 김성수 빼야 된다, 안익태 빼야 된다, 또는 백선엽 빼야 된다 하는데 이미 이 세 그룹이 세 그룹의 후손들이라든지 인촌기념사협회라든지 그 후손들이 이미 다 연구소에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또 심지어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박정희가 들어갔다고 해서 박지만 씨가 연구소에 소송됐습니다. 그런 소송이 한 10여 건 되는데 저희가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법원은 간단합니다. 없는 사실은 넣느냐, 넣지 않았느냐, 있는 사실만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오류를 본인 또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읽어본 적은 없다. 다 읽어본지는 않았다. 영화 안 보고 영화 평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음식 안 먹어보고 음식 평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인명사전 3권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읽으시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전이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놨고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분들은 보고 뭐 이게 무슨 친이야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김 의원님이 특별히 김영석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안익태, 백선엽 두 사람에 대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거 재평가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아주 명료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주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료와 근거를 가지고 논해야 될 시점인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화가 나기에 감정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지금 이 친일 인명 사정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또 실제 법적으로도 한마디로 도전을 해봤지만 네.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친일 인명 사전에 오르면 안 되고 예. 친일 행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말만인 거잖아요. 말만인 거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밀정이 본인 밀정이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거기에 이제 실은 언급도 잘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에서 나오는 말들이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익태 씨는 잘못,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인식 속에는 그게 제대로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일본의 강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다른 길이 있었는가? 그 안익태가 살았던 30년대, 40년대 그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항일 음악이 있었던 거 없었던가 보면 되거든요. 항일 음악이 많아요. 많이 있고. 한유한이라든지 한일 음악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친일밖에 길이 없다. 라면은 뭐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음악하면서도 독립 전장에서 항일 음악 만든 분들 많아요. 일단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 물론 독립운동 아니라고 뭐 폄하할 수 없지만은 가장 문제되는 건 1942년 베를린에서 음악 활동인데 42년도에 실장님 잠깐만 저희가 현장에 지금 이종찬 광복 회장이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제가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은 우리 독립운동의 후손이시고 우리 독립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작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시다고 좀 알고자 이 자리에 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복 회장은 후손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후손에게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소상하게 보고할 의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광복절 행사니 뭐니 이렇게 있을 때 수시로 또 이거 우리 저 사법 입법부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정부의 수장과도 의견을 나누셔야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시는데도 대단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모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같이 우원식 의장님 환영을 느껴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장에 당선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 게 이제 2달 좀 넘어갑니다. 사실은 국회의장 중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는 처음 국회의장에 당선됐다는 명예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했던 사람 오늘 제가 끝내고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이취임식 하는 날인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광복회에 와서 우리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가장 어른이신 광복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사도광산 문제를 비롯하여 독립기념관장의 문제 또 건국절 논란 이런 등등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고 특히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논란들이 이렇게 거세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광복 회장님의 걱정도 매우 크셔서 국회의장으로서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광복 회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광복회를 찾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종찬 회장님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그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독립운동 또 나라의 정체성 이런 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늘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광복회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기쁜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을 많이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두 저거는 끝냈으니까 이제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회를 찾아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말이죠? 기억나지 않으시죠? 안익태 했었어요. 안익태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은 1942년 그 나치의 본토인 베를린에서의 음악 활동인데 1942년에 어떤 음악회냐면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예요. 그러니까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를 침탈하죠. 만주 사년. 그래서 32년도에 꼭두각시 나라인 만주국을 만듭니다. 만주국을 인정하는 나라는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게 만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4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가 만주국을 다 인정하고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을 히틀러 주재하에 베를린에서 했는데 거기에 연주자, 지휘자로 안익태가 픽업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길인가? 음악 활동하는데 피할 수 없는 길이었는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유럽에서 본인이 반드시 베를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음악 활동을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에키타이 안이라는 창식의 일본 이름으로 에키타이 안이 일본 이름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안익태의 거주지가 누구냐면 주 독일 일본 영사관 집이에요. 에라 고이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집이냐? 일본의 영사관, 외교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그 몇 년 전인가 그게 10여 년 전에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직접 지휘하는 동영상이 그 단독 보도한 데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미 빼박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영상까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석 씨는 안익태를 그렇게 친일과 항일로 이분법 할 수 없다. 안익태는 거의 안중근급이다. 무슨 말도 음악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물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기 돈 내 가지고 개인 단체 이사장으로서.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월급과 관용차를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아니 그리고 외국에서 있었는데 아니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식민 지배 아래 있으니까 못 견뎌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외국에 있는 게 뭔 상관이죠 대체? 그리고 왜 일본 대사관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 해병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왕 찬미 노래를 지휘하고 작곡도 했지만 나치 독일의 저 제국음악원, 제국음악원의 회원이었는데 그 회원에 등록을 할 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출생이 도쿄다. 라고 이제 속여가지고서는 등록을 하고 뭐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 일본의 이 신분을 가져야만 또 출세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굳이 나서서 안익태의 그런 행적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으면 억압을 받아가지고선 출생지도 바꾸고 뭐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역사 평가를 할 때 어디까지 한마디로 받아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려고 해줘야 되는 거냐. 어찌됐든 이 명확한 자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 안익태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영석 씨한테 정말 그러면은 김영석 씨와 시민단체 역사학자들과 공동으로 안익태 연구해 보자. 저희가 연구해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익태의 그 45년 8월 이후에 행적이 물음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전 이후에 어딜 가냐면 스페인을 가요. 스페인을 왜 가는가? 그게 물음표인데. 나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도망가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프랑스는 갈 수가 없고 영국은 당연히 못 가고 붙어 있는 스페인을 다 도망가거든요.
왜 스페인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구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아니 뭐 공동으로 뭐 독립기념관 예산 들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관련 시민단체와 조사하면 되죠. 안익태 해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백선엽 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도 특설 때에 복무했다는 걸 자서전을 통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현충원에 안장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22대 국회 등원을 하면서 바로 이제 발의를 했던 게 법안이요. 친일파 이장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던 건데요. 예.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 실은 독립기념관이고요. 그렇죠. 그런 독립 정신과 실제 독립 운동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실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이런 위해 행위들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본인께서 취임을 한 독립기념관이라는 곳과 아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백선엽 관련해서 독립기념관이 할 일은 뭐냐면 백선엽의 활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찾는 일입니다. 백선엽의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 김영서 씨는 그 백선엽은 이제 친일파 전 이관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관왕.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4,389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여야가 합의한 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이 대표가 박근혜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자기 아버지 이름 빼려고 기준을 확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명단은 1,006명이에요. 그러니까 1,006명은 4,389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었네요. 예, 1,006명은 어쨌든지 간에 민간에서도 인정하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명단에 박근혜도 동의한. 그렇죠. 여야가 합의했죠. 그러니까 1,006명의 백선엽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 빼박인데요, 그러면.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전 정부가 인정한 거 여야가 합의한 거 나는 다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막무가내인 거죠.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라는 곳이 실장님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간도 특설대는 간도 지역에서 우리 항일 독립군들이 하도 많이 활약을 하니까 못 잡는다 이겁니다.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EEJ에서 조선인들은 조선인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간도 특설대라고. 이건 뭐냐면은 위에 장교들은 대부분 일본인이고 그다음에 하사관, 일반 사병은 전원이 조선인입니다. 특수부대예요. 많지도 않아요. 숫자가. 특수하게 움직이고 정복을 입지도 않고 사복 입고 다니거든요. 한국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캐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 죽인 독립운동가가 172명이나 돼요. 근데 여기에 172명 중에 그 국적이 그 당시에 조선인이었냐 중국인이었냐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항일 부대를 죽인 겁니다. 항일 부대를. 백선엽 스스로도 뭐 내가 죽인 사람 중에 조선인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법적으로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살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서전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93년도에 친일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간도 특설대 이분이 가게 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평양 사범학교 그 당시 사범학교 나오면 대구 사범 나오면 박정희처럼 교사 되는 거거든요. 교사 되면 군대 면제입니다. 그럼 많은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교사를 돼요. 박정희도 똑같죠. 평양 사범 나오면 교사 되는데 교사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교사보다 더 큰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은 뭐냐면 다시 일본에 충실한 힘을 기르는 교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본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출세기거든요. 그건 뭡니까? 조선인 때려잡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본인 이미 자백한 얘기입니다. 맞아. 범죄를 자백했는데 이걸 왜 김영석 씨가 그걸 변호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